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도착한 꼬마 강인이가 친구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관장. 아버지에게 강인이가 태어나자마자 배운 두 가지는 바로 마라도나의 축구 비디오와 태권도였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던 강인이는 또래의 친구들과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았고 좋아하는 축구를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었기에 긴 고민 끝에 가족 모두가 스페인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강인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강인이는 내성적인 성격에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태권도를 통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론 태권소년으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딜 가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동양에서 왔다며 강인이를 무시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제지하는 친구가 나타나죠. 멋지게 뒤통수를 때리며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멋진 꼬마가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입니다.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등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타국에서의 인종차별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다고. 어린 시절 외국 생활은 한 기성용이나 손흥민 등은 더욱 힘든 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축구 채널 슈퍼러브에서도 이에 대해 다루고 열심히 싸우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매년 인종차별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도 강인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하다 보니 언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스페인 최고 유망 중인 페란 토레스가 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인이와 페란 토레스는 발렌시아 유스의 자랑으로 촉망받는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고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꽤 명망 높은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둘은 재능이 있었지만 서로 의심하며 힘든 경쟁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둘도 없는 절친 사이가 됩니다. 둘은 결국 모두 1군까지 살아남는 기적을 써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1군 데뷔를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되며 발렌시아 같은 대형 클럽은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둘은 살아남았고 1군 데뷔의 역사적인 순간을 서로의 SNS에 올려 기념합니다. 어쩌면 그 둘은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동거동락하였고 힘든 경쟁 체제에서의 위기, 승리 모두를 맛보며 함께 자라고 성장해왔습니다. 1군 데뷔 이후 강인이는 좀처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었고 페란 토레스는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고 결국 패배에 의해 맨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 이적 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17세 때 처음 1군에 올랐고 그 시절 주장이었던 페레흐는 좋은 주장이 아니었다고 폭로성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셀리노 감독에게 비판 지속되는 위기가 찾아왔고 선수단의 분위기를 흐리고 감독 경지를 몰아붙인 범인은 이강인과 페란 토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인 페레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독 경질의 원흉으로 지목된 강인이와 토레스는 어린 나이에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스태프들의 눈빛과 행동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팀에서 완전히 소외되며 힘든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로 이적하며 기사회생하였지만 팀에 홀로 남은 강인이를 걱정하던 페란 토레스가 폭로성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강인이를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저는 강인이를 매우 사랑해요. 그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절대 저에게 했던 실수를 강인이에게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강인이에겐 애정과 자신감이 필요해요.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지고 보장된다면 강인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선수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한 그는 이강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떠나서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인터뷰를 진행하며 소신 발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됩니다. 마요르카 이적 이후 출전 기회를 늘리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던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종료 후에는 전문가 및 축구팬들이 장점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흡수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프리메라리그 탑 드리블러, 패서, 중원의 사령관으로 발돋움하면서 B클럽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체 자원이 아니라 가장 유망주 발굴에 탁월한 파리 생제르맹 캄포스 단장이 직접 픽하여 파리 생제르맹에 데려온 것입니다. 호비뉴, 네이마르, 음바페 등을 발굴한 장본인입니다. 캄포스가 찍은 유망주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입니다. 감독이 안 데려와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루이스 엔리케는 점유율을 중시할 뿐 아니라 많이 뛰며 압박하고 수비 가담을 중시합니다. 현재 이강인의 플레이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볼 간수, 드리블이 장점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압박하고 수비 가담을 잘한다는 칭찬이 자자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둘도 없던 친구와 타지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서름을 이겨내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게 되는 탑 플레이어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축구에서도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기 월클 이강인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음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